오늘은 가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의식의 진행 과정 중에 가문구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왔었는데 2020년 11월 현재 90%가 소멸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정권이었고 유교 장례였고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바 없었어요. 그때는까지만 해도 꽤 꼼꼼했던 것 같아요. 가문구에 관해서. 주변국과 비교하면 우리식 가문구가 너무나 일방적인, 일률적인, 너무나 유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주변국은 불교, 도교, 무교, 그들의 또 전통, 문화 이렇게 다 같이 장의식에 반영시켜서 지내온 반면 우리는 조선 600년은 거짐다, 죄다, 유기식으로 묶으면서 다른 부분은 털어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감히 관찰했느냐면 주변국 장의식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유기적이었다. 너무나 유기적이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기적 입장으로 보면 좋은 모양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인 한 사람으로 볼 때, 특히나 다종교 국가인 입장으로 볼 때는 왜곡된 거죠. 엄청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주변국 장의식과 우리식 장의식을 놓고 볼 때 이해가 불가능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해서 가문구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문구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구성으로 오늘날까지 장의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가문구가 장의식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장의식에만 그런 가문구도 있는 건 아니고요. 장의식에 대입되고 도입되고 구성했을 때는 종교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문화 패턴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가문구들이 앞에 나섰느냐 뒤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유교 정권 때 뒤에 있었겠죠. 유교 의식이 앞장서고 이런 전통 민속고 무구 불구들은 뒤에서 있었겠죠. 소멸된 건 아니죠. 뒤에서 숨지기고 있었겠죠. 드러나서 앞장서서 가문구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인정한다면 앞이나 뒤 중간에 섰겠지만 맨 앞에는 유교 장례, 유교 상례가 앞장섰을 걸로 봅니다.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가문구가 조선이 물러나고 일제시대, 조선 후기 일제시대부터는 앞장서기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후면에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상여꽃이에요. 상여꽃은 조선시대에는 상여의 꽃이 등장하는 사례는 없죠. 제 생각으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조선시대 전통 상여에는 매듭설경이 대부분 장착이 되거든요. 꽃은 일제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에도 그 증거들이 계셔요.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상여가 언제부터 무엇을 장착했는지, 어느 지방에서는 어떤 것을 장착했는지, 무엇을 등장시키고 어떤 종교가 주류였는지, 어떤 민속문화가 주류였는지 이런 부분들, 그것이 중국 거였는지 우리 거였는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뗄 수가 없고요. 조선시대를 또 떼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이 부분이 그 경계점부터, 일제시대가 경계니까요. 경계점부터 무구가 앞장섰다. 그전에는
유교가 앞장섰던 그 부분을 무구가 앞장섰다. 그래서 등장했다. 그때부터 꽃갈염도 그때부터 등장 아마 했을 거예요. 이 꽃갈도 다 무구 계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문구예요. 이런 것들이 가문구인데 제가 이런 가문구를 공부하면서 한 1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상장막대들이 이렇게 부지깽이처럼 이렇게 훑으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깽이, 작대기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렇게 이런 설경이 안 돼 있으면 죽은 막대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심이 가서 제가 이곳에 이렇게 붙여서 설경을 붙여서 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잎이 있으면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례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진행을 했어. 이것이 한 17, 8년 전인 것 같아요. 남원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중국의 박물관 탐방을 갈 기회가 있어서 중국 빈장 박물관을 가니까 제가 기절을 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빈장 박물관 가니까 이런 상장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상장막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푸짐하게 이렇게 이 정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신장대 정도 붙여가지고 이런 상장막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 생각을 많이 했었죠. 야, 우리나라 장례만 할 때는 이것이 어색하다던가 당연한 걸로 어색하게도 안 보이고 당연한 걸로 보고 했는데 주변국을 보니까 우리나라 장례에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주변국을 더 진지하게 관찰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장례가 심하게 왜곡된 측면이 있게 보였어요. 오로지 유교장례, 유림장례 쪽으로만 치우쳤던 거죠. 주변국과 비교할 때 우리 장례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유교장례에서도 우리 전통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문구를 확실하게 연결해서 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뚱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의식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식구제도 필요가 없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체만 처리하는 걸로만 본다면 시체실 관점, 시체실 장례, 영화실 장례 이런 관점이라만 본다면 제사 필요 없죠. 몸뚱이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몸뚱이만 처리하지 않아요. 중국은 심지어 최신식 평장 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평장 안장 같은 걸 가봐도요. 몸뚱이를 모시는 유골함이 있으면 그 위에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놓습니다. 혼백을 같이 모셔요. 근데 유교식 장례를 하면서도 이 공포를 썼었잖아요. 이 공포를 유교식 장례에서 공포를 쓰면서 이 부분을 들어서 몸뚱이는 이렇게 가시고 상여로 가시고 이 공포를 들어서 백과 혼이 같이 출발해서 종점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연결 의식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의식이 단절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끝납니다. 종점에서. 그 납골당이 되었던 아니면 묘지가 되었던 연결이 돼요. 의식이. 그래서 이 부분이 혼이 장지까지 와서 백이 땅에 모셔지면 이 공포로 이게 닦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닦는 게 아니고 묻혀주는 거예요. 채취를 그곳에. 그래야지만 혼백이 함께 그곳에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례를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가서 평상시에 그분이 입었던 옷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거든요. 혼을 불러들여서 몸체 위에 이렇게 옷을 놓아요. 혼백이 기간 동안, 장례 기간 동안 함께 있어야지
내가 이곳에서 장례 치르고 저곳으로 갈 때 함께 다녀야지 되는 거거든요. 함께 안 다니면 혼은 장례 직장에 다 남겠죠. 혼 모르게 그냥 몸뚱이만 끌고 장지를 가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한 후에 제사 지나면 의미가 있어요? 혼은 장례 직장에서 아직도 장례 치르는 줄 알고 계실 텐데. 아니면 절집에서 7실제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누구를 하늘나라로 천도하고 무엇을 천도를 한다는 거예요. 천도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 입장에서 지금도 장례 치르는 줄 알고 거기서 헤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그런 가문구들이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들고 가면 나는 생전에 눈이 좋아서 이게 가문구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안 보이는 눈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이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든가 눈으로 보고 따라온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 중국 빈장의식에서 출빈 과정도 보면 한 가지 가문구를 출동시키지 않아요. 가문구를 등장시킬 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완벽하게 해서 모시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지전도 가문구예요. 지전도 가는 길마다 다 앞서서 뿌리고 가잖아요. 지전 뿌리고 꽃가루 뿌리고 다 가문구죠. 다. 또 중국 빈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문구를 들어요. 또 우리도 공포 때 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삼배에다 실어서 이렇게 여기다 부착하고 가문구로 가기도 하고 또 삼배를 땅에다 두건을서부터 허리로 해서 땅까지 대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상장말대를 땅에다 끌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 했던 건 아니다. 조선시대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일제시대부터는 이것도 보태집니다. 상여에 무화가 등장합니다. 상해에 등장하는 가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가문구 투성이고 그곳은 운화도 등장하고요. 구름을 상징하는 것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가문구는 이 등설경도 사실은 가문구라고 봐야지 돼요. 등설경도 가문구고요. 이 가문화, 무화 이 부분이 종교와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교도 가문화로 이 목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무화입니다. 가문구입니다. 이 부분이 꼭 무화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절집에서도 다 이 부분을 쓰거든요. 조상천도할 때. 이 부분 안 쓰는 것이 없어요. 이제 대중화되었어요. 우리 상례에서도 이 부분을 쓰면 꼭 무화라고 할 필요가 없죠. 뭐 상화, 장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문구로 썼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 상여가 사라지는 것이 대단한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가문구가 공포는 이미 사라졌었고요. 상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포 필요 없다고 보고 다 사라지거든요. 당연히 이 요령, 금강령 절집에서 스님들이 조상 관련의 행사를 하실 때 금강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조상청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영과의 소통에서는 금강령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이 방울을 흔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후령구로 박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가문구, 철저한 가문구입니다. 이곳에 이게 소창을 매두는 것도 다 가문구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일련의 가문구들,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문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라지는데 2020년 11월 현 시점에서 90%가 사라진 것 같아요. 10%도 후하게 제가 치는 건데 90%는 이미 사라졌어요. 소멸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10분의 조상님을 모셔드린다면 9분은 불편하게
모셔드린 거죠. 9분은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조상님이 오신다. 빈상인 거죠, 빈상. 조상님도 없는 곳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조상천도 절집에서 아무리 큰 절집 요새 200에서 1500 정도 가거든요. 1500짜리 777 한다고 해도 효염이 제로죠. 조상님이 없는데 누구를 천도시킬 거예요. 천도시킬 대상이 없는데 그 의식에서 연결이 안 됐는데 단절되었는데 누구를 천도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90%가 소멸되고 10% 내지 5%가 간당간당 남아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도 일본 거라고 사실은 아웃시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선배님이 이걸 창작했는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창작했어요. 우리 주변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가문으로 최고만이 사용되는 게 삼배예요. 삼배. 우리 주변국 장의식에서 삼배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 중에서 삼배를 어떤 곳에 최고만이 사용하느냐? 가문구로 최고만이 사용합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가문구예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신식 장례라도 이렇게 간편하게 폐용을 함으로써 착용을 함으로써 가문구 역할도 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예요. 이건 노벨상 한 10대 개 받아도 될 만한 아이디어인데 일본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일본 거라고 하면 왜 믿어주는지 일본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애국자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근거라고는 짚을 아무것도 없어요. 죄다 그냥 일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로 대체됐잖아요. 요새 대체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90% 이상 대체된 것 같아요. 얘는 의미라고는 뭐 딱 달랑 하나 있어요. 표식. 나는 상주입니다. 얘는 가문구 역할 못해요. 달랑 그거 하나 역할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얘는 상주 표시하는 거예요. 비표 역할 딱 달랑 하나예요. 얘는 비표 역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 줄을 넣어서 비표 역할도 하죠. 줄을 넣어서. 이 검정줄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쯤부터 아마 박정희 시대를 전후해서 이 검정 한 장 찼어요. 이게 중국 거예요. 이게 중국 비표는 이 검정색으로 합니다. 우리도 검정줄로 비표 역할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문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니까 삼매로 가문구를 하니까 우리도 가문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배가 위대한 창작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누명을 씌워서 일본 거라고요? 이건 못돼 먹은 원단이고 일본 사람들이 괴롭히는 원단이고 재수나 하는 원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는 신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천황제 국가에서 신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다 3위로 떡지덕지 들어가는 도리 문서부터 전부 다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신사에 가서 최고 북좌 후면에 최고 존엄한 공간에 타마구시가 있거든요. 3이에요 3. 여기 보시면 3이에요 3. 일본에서는 3이 하찮은 원단이 아니에요. 재수가 입히는 원단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3은 어마어마하게 존엄한 3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혼을 맑게 하고 무엇도 범접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진 것이 3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문구로 사람의 능력 한계가 있죠.
그 밖의 것의 가문그룹. 천지간 사람의 능력보다 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능력을 할 때 3을 다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왜곡된 측면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여가 사라졌어요. 소멸됐습니다. 이런 공포도 사라지고 요령도 사라졌어요. 이런 상장막대는 조선시대 때 다 훑어가지고 막대기로 격화시켜서 상주가 짓고 있어요. 중국 가면 상주가 이걸 짚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주가 이 중요한 걸 짚어 땅으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마저 죽지 않으면은 그 상주 쫓겨나고 말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몸뚱이만 처리하는 시체실 장례를, 시체 처리용 장례를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면 대안을 찾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가문구를 무엇인가 적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혼백이 같이 시작해서 끝나는 우리식 장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반쪽 장례도 아니죠. 이건 장례도 아니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시체만 처리하는 임시 장례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가문구들이 있어요. 주변 그걸 보면 아주 쉽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곳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특히나 현장 실무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봐요. 실제 적용시켜 주어야 할 거라고 봐요. 내가 장례 지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위임된 고인이 하늘나라, 여기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몸뚱이가 가야 될 하늘나라, 혼이 가야 될 하늘나라가 따로 있잖아요. 각각의 상징에서 몸뚱이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묘지고 봉환당이고 수목장이고 뭐 이런 곳이 하늘나라라면, 몸뚱이가 갈 하늘나라라면 그곳에 또 묘지까지 방문해서 나중에 묘제도 지내고 인사도 하고 뭐 다 할 때 이 혼도 다 이곳이 나의 몸뚱이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알려면 같이 이곳으로 동행해서 같이 혼과 백이 이곳으로 가서 종료되는, 그렇게 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장례지도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때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실천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례 모시는 과정에 몸뚱이만 장지에 모셔드렸나요? 아니면 혼도 함께 연결시켜 드렸나요? 연결시켜 드려야지만 제사라는 공식, 사직구제라는 공식, 추모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장례 지도사를 믿고 위임을 줬는데 소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가가나 아니면 국가나, 대통령이면 국가장으로 했으니까요, 심대한 누를 끼친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몸뚱이만 처리되었지 혼은 장례식장에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 대통령님의 장례가 그렇게 불충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사실 진행되었어요. 완장 제거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공포도 사실 저는 본 바 없거든요. 요령을, 대통령 장례에서 요령 흔드는 것도 못 받고, 공포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못 받고, 뭐 완장 생략되었고, 가문화 생략되었고, 뭐 가문 등 생략되었고, 이런 거 다 생략되었잖아요. 그럼 대통령님은 혼은 어떻게 된 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돌아가시면 또 돌아가셔도 대통령이라 무슨 끝발이 있어갖고 혼이 알아서 찾아가시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누구나 내 부모는 다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다 소중하죠. 대한민국 조상님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현재 진행형이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모두가 소멸